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에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요 고완성기 배우의 연결식이 오늘 지금 명동 천주교 성당에서 거행이 됐습니다. 자, 배우 이정재, 정우성 감독 이런 분들이 지금 직접 운구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 관련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지금 이제 이 호남이 상당히 충청도보다도 빠르게 지금 내가 이 통폐합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전망이 고개를 들고 있는데요. 오늘 이 대통령하고 오찬 간담회가 있었는데 최근에 있었던 그 충청남도 그리고 이제 대전시 통합 때보다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토론이 논의가 진행이 됐다. 자, 그래서 충청도보다도 더 빠르게 통합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호남 사람들이 지금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예. 이 얘기는요, 결국 여러분들, 자, 반도체를 갖다가 호남으로 이전한다. 전북, 새만금 쪽으로 이동을 한다. 그랬는데, 이게 도대체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게 무산되니까 호남에서 지금 반발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비상이 걸린 거죠.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국이는 치고 들어가지, 민주당 쪽에서 나오는 선불은 없지. 자, 그러니까, 지금 호남이 다시 조국의 중심의 조국당하고 민주당하고 찢어지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거를 막아야 될 절체절명의 긴박성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통합하면서 정부 차원에서 어마어마한 지원을 해주는 선물을 대신 지금 추구하는 것이 아니냐. 지금 말이죠.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정부가 하는 조치를 보면 모두가 다 기승전 지방선거입니다. 이런 시각이 굉장히 중요한 그 해석의 중요 요인이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시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정부 여당의 조치를 해석하셔서 우리가 이제 대응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부정선거 문제 지금 이게 바로 지금 이 대통령이 중국에서 말이죠. 중국 부정선거 웃기지 마 한 소리로 야 헛소리 그만해 딱 요 기조로 발언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반론이 지금 여기저기서 많이 제기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부정선거는 장전 박사가 특히 서버과 본부. 그래서 이제 과학적인, 그러니까 서버만 까자니까 그 내가 아주 정말 확신한데 이건 전산 조작에 의한 시스템 조작에 의한 대대적 부정선거다. 이게 이제 장전 박사가 주장하는 거고요. 또 부정선거만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민경의 아닙니까? 자, 민경의가 이제 최근에도 SNS에 글을 올려서 요 사전투표하고 본투표의 괴리. 이거는 이미 장전 박사가 대수의 법칙에 의해서 이거는 정말 1억분의 1도 안 된다. 이건 해가 동쪽에서 뜨는 게 아니라 해가 서쪽에서 뜨는 거나 마찬가지의 기현상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야말로 우리 국내에서 최고의 이 통계학자들마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정선거의 의혹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게 바로 전산 조작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부정선거 문제에 관해서 이러한 주장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요. 장전호 박사가 최근 집회에서 아주 집회가 아니라요. 이 세미나에서 강력히 다시 어필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박대석 지금 이 칼럼니스트 이 파이낸셜 타임즈에 올리는 그 박대석 칼럼니스트의 이 부정선거, 중국이 부정선거, 야 이거 아니다. 이게 강력해 있는데 웃기지 말라. 그러면 선관위원장을 제대로 지금 부정선거를 강력히 주장하는 정치인과 이 과학 전문가들로 바꿔봐라. 예, 사무총장도 바꿔봐라. 이러면서 상당히 종합적으로 말이죠. 이 폭넓게 분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박대석 칼럼니스트의 이 주장도 함께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편 뉴스 김병기 그 다음에 김경, 이영훈이 요 단편 뉴스도 전해드리도록 하겠고, 제가 여러 차례 보도해드리려다가 못 해드렸던 김장균 칼럼. 자, 문재인 때도 그야말로 탄핵을 기반으로 해서 푹푹 지지율이 떠올라더니 결국은 탄핵 기조 효과가 물거품이 내니까 정권 내놓지 않았느냐. 이재명 정부 똑바로 해라. 탄핵 투에 지금 복을 누리는 것 같지만은 언젠가 이재명 본인이 이 대통령 본인이 어떤 일을 했는지 업적을 따를 날이 올 것이다. 우선 1차적으로 이번 지방정부에서 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광역단체장의 경우는 정치적인 색깔을 무시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추천한 정당이 중요한 변수가 되어야 되겠지만은요. 조그마한 이제 기초단체장의 경우에는 살림꾼, 그렇죠. 인간적인 성품이 좋고, 그리고 실적이 있는 능력이 검증된 그런 인물로
지역 살림이 잘 돼야 지금 이제 지방자치의 이 역패가 그러니까 역풍이 좀 하는 이 기초 단체까지 밀어붙이지 나오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저는 그 사람을 보고 투표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을 강력하게 합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이 맨 먼저 제 가짜 방송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요. 정말 이런 못된 인간들 반드시 징계를 해야 되는데 형사 처벌로 가도록 제가 지금 자료를 축적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말이죠. 그래서 제가 전옥현 안보정론 TV가 아닌 거 저는 이름을 방송 이름을 바꾸지 않아요. 방송 이름을 바꾸면 제 전옥현 이름을 바꾸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전옥현 안보정론 TV가 아닌 모든 방송은 제 방송이 아니고요. 가짜 방송은요. 이 썸네일 이게 가짜같이 조잡스러워요. 조잡스러워. 그래서 제 방송을 사랑하는 신한원호 팬분이 저에게 보내왔어요. 가짜. 그동안에도 많이 보내왔지만 자 여기에 무슨 두둥 이런 거 저는 이런 말 쓰지를 않아요. 두둥. 예. 그리고 말이죠. 신속한 뉴스와 정확한 노평 요걸로 돼 있잖아요. 썸네일이. 저는 이렇게 썸네일을 안 해요. 썸네일에 정확한 제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거 보면 전옥현 안보정론 팟캐스트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 저는 이렇게 팟캐스트 이런 말을 안 써요. 전옥현 안보정론 TV, 예, 영어로 TV. 이게 아니면 전부 가짜입니다. 그리고 요것도 말이죠. 요거는 제가 이제 앞에 구도, 요거잖아요. 제가 요거를 갖다 지금 놓은 거예요. 자, 요게 제 방송인데, 요거를 갖다 깔은 거가 되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절대 여기에 속지 마시라. 요거.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제 썸네일하고 비슷한데, 요 썸네일을 그대로 갖다 놓으면서 요 가장자리가 좀 이상한 것들이 있어요. 이거 전부 가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요, 우선적으로 여러분께 이제 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먼저요, 참, 이 중국 얘기를 먼저 해야 되겠네요. 지금 중국 시진핑이가 지금 난리가 났다고 그래요. 지금 MZ세대의 반란이 이루받을 수 없이 크다. 지금 MZ세대들이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제 반체제 운동이 앞장서고 있어요. 이거, 이 글로벌 현상이 되는 거, 글로벌 트렌드. 이게 한국에도 와 있어요. 한국이 또 외국에 영향을 줄 수도 있죠. 이거 어차피 이제 피드백이니까. 예. 자, 그래서 요게 말이죠. 요게 중국에도 들어가고 있다. 이미 여러분들 천안문 광장 사건이죠. 중국이 아무리 일당 독재 사회주의 체제 통제를 강화한다 하더라도 북한하고 달라. 여기는 자본주의 맛을 알고 있는 나라예요. 시장 경제를 알고 있는 나라. 민주주의가 뭔지도 알고 있는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MZ세대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정치적인 자유도 무지개 중요하죠. 그리고 정치적 자유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게 뭐예요? 빵이에요. 빵이 조달이 안 되면 이건 체제 성격과 관계없이 아무리 독재 통제 체제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동구 싹 무너졌잖아요. 동구. 소련이 무너진 거 빵 못 먹여줘서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빌 클린턴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어요? 바보야. 경제가 문제야. 딱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진리입니다. 진리. 자, 그래서 지금 시진핑 체제가 무너진다는 얘기가 또 우파, 지금 방송계를 중심으로 해서 우파 유튜브들을 중심으로 해서 살살 이제 또 올라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정치적으로 보면 이 빵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정치 체제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가 없는데 중국도 예외가 아니다. 그럼 뭐 이 경제가 뭐가 이렇게 문제냐? 여러 가지 지표가 물론 있지만은요, 우리 대한민국도 똑같아. 국가 부채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2018년도가 2028년도 5년 후가 되면 이거 뭐 지금 100% 가까이 된다. 이런 설까지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금년 말 2026년 말이 되면 지금 지금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60%가 훌쩍 넘어간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국이 말이죠. 지금 2025년도 3분기 기준으로 할 때 GDP 대비 국가 부채 규모가요. 무려 302.3%나 달한다는 겁니다. 302.3%. 그러니까 이건 뭐 견딜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도요. 한참 벗어나는 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MZ세대들 이렇게 이제 부채가 늘어나니까 MZ세대들이 지금 먹을 게 없어지잖아요. 먹을 게. 예? MZ세대들이 견딜 수 없는 그런 어려움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부채 규모가 그래서요 400조 위안이 넘는 정도로 지금 부채가 폭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400조 위안. 자, 그래서 이제 8경이 넘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이 젊은 2030 MZ 세대들이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MZ 세대들은요 지금 이제 red people, red people이라고 해서 쥐다 이거죠. 쥐.
예. 이런 G의 반란, G세대의 반란, 예. G세대의 반란이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MZ세대의 불만이 지금 엄청나게 커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시진핑 체제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MZ세대의 지금 불만이 폭등하고 있다. 예, 폭등하고 있다. 이게 이제 제일 큰 어려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이제 경제 침체, 이거 견디는 애는 한계를 벗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경제 침체. 그래서 이게 이 MZ세대가 말하자면 G 인생, Red People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층을 중심으로 해서 사회적 이 불만이 어마어마하게 커져 있고,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부채가 늘어나면서 디플레이션이 심화되고, 또 디플레이션이 심화되면서 부동산 침체도 장기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부동산 침체도 장기화되고 있다. 그래서 일본식 잃어버린 10년하고 유사한데, 유사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고요. 대학생들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고실업, 50% 이상이 고실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결혼 기피하면서도 출산도 기피하고, 예, 이러다 보니까 정말 이 젊은 세대들이 견뎌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Red People MZ 세대들, 그런데 이 MZ 세대의 이 반란 현상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게 말이죠, lying flag, 영어로 얘기하면 누워 있는 거죠. 이 탕핑족, 예, 탕핑족하고 비슷하게 가고 있는데, 탕핑족보다도 더 악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탕핑족은 뭐냐? 그냥 누워서 방구석에서 이제 앉아 있는. 예. 자, 그런데 이제 요 Red People들의 경우는요, G인간이라고 하는데 Red G. 이 사람들은요, 그냥 앉아갖고 아무것도 안 하고 G인간 운동인데, 이 사람들은 그냥 스마트폰만 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스마트폰.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시진핑 체제가 상당히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 그리고 이제 과잉노동, 996. 이게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6일간 일하는 거, 여기에 대해서도 어마어마한 불만이 커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진핑 체제의 붕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어요. 예. 자, 이번에는 이제 부정선거 의혹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부정선거 의혹은요, 지금 이제 박대석 칼럼이 굉장히 정리를 잘 해놨어요. 종합적으로. 자, 그래서 이제 박대석 칼럼니스트가 정리하는 걸 보면 나름대로 굉장히 깊이 있게 분석을 합니다. 중요 현안에 관해서. 그래서 앞으로 제가 말이죠, 이 박대석 칼럼을 이 파이낸스 투데이에 나오는 얘기인데, 요거를 제가 조금 수시로 여러분께 인용 보내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 이 칼럼의 내용을 보면은요, 핵심 주제가 중국이 개입한 부정선거의 의혹을 둘러싼 논제,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해결 방안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요, 이 대통령이 이번에 상하이 순방 중에서 기자오찬 간담회에서 중국이 부정선거에 개입했다는 건 정신 나간 소리다, 강하게 일축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혐중 감정을 조장하고 전혀 근거 없는 소송이다, 이런 입장을 반복하고 있는데, 이거 근거 없는 지금 선동이다? 여기에 대해서 이거를 강력하게 반발하는 겁니다. 자, 반박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게 정말 자신 있다면 간단하게 서버 검증을 통해서 부정선거설을 해소하자. 그러면 끝나는 건 아니냐. 이런 그 취지로 반론을 제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정선거 의혹, 그래서 선관위 체제가 검증 의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로 싹 물갈이를 해버려라. 그래서 이제 황교안, 박주현, 도태우, 권오영, 그리고 이제 장전 박사, 이런 사람들을 지금 천거하는, 지금 칼럼에서 말이죠. 그래서 선거검증 특별팀을 만들어라 이겁니다. 그러면 입증 딱 하면 될 거 아니냐. 그리고 비상계엄 때도 보더라도 지금 이 계엄도 이 선관위 부정 문제가 집중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니었느냐.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입장을 내놨고, 그리고 또 김영현 장관도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입장을 표명했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게, 이것도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은 지금 판사들이 선관위 위원장을 가고 있잖아요. 이게 이해 충돌이 된다는 거죠. 이해 충돌. 그러니까 이게 더군다나 망분리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이러니까 결국 이게 해킹 위험성도 있고, 예. 자, 이러면서 사전 투표, 하고 본 투표 간에 아주 괴리 현상이 굉장히 심하다. 예,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4단계 해결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4단계 해결 로드맵. 예, 그래서 우선요, 그 외부 전문가로 선관위원장을 임명하고 선관위 사무총장도 임명하라. 그 다음에는 이제 선거검증 특별팀을 구성해라 이겁니다. 전문가들로 선거검증 팀을 구성하고, 세 번째,
선관위 서버와 DB망을 전면적으로 점검을 하자. 그 다음에 국제감시단의 참관을 허용해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 사례로는요, 중국의 해외 선거 개입과 관련해서 지금 실제 있었다라고 하는 근거로 해서 캐나다 정부가 최근에 지금 만들어낸 2025년도 외국 선거 개입 조사위원회의 보고서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요 박대석 칼럼을 여러분께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자, 그러면 말이죠. 이 칼럼니스트가 이해하기 쉽게 말이죠. 이렇게 자료 화면을 잘 만들어 놨어요. 구조적인 문제, 심판과 선수가 한 팀이냐? 이 얘기는요. 선거소송의 당사자인 선관위하고 재판부 사법부가 사실상 하나의 조직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 이해 충돌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선관위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는 법원이 항상 선관위 편을 들어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방법원장의 서울의 경우에는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을 겸하는 거 이거 있을 수 없다. 이것도 오랫동안 제기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4단계 검증 로드맵을 만들어라는 겁니다. 임명. 그래서 대통령 국회 협치로 전문가를 갖다가 선관위원장, 사무총장의 전문가를 앉혀라. 그리고서 지금 검증팀을 구성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임 위원장이 법률, IT, 통계 전문가로 인해서 선거검증 특별팀을 구성하면 될 것이 아니냐. 그리고 국제감시단도 초청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베리피케이션, 검증을 철저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서버 포렌식을 해야 되고 소스 코드도 분석하고 통합 선거인명부도 검증을 해서 침투 테스트를 실시하자. 그러면 딱 나온다는 거죠. 공개하라입니다. 공개. 검증 결과를 국제감시단 입회하에 국민과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하라. 아주 좋아요. 그리고 이제 중국이 개입한 사례, 이렇게 이제 캐나다, 호주, 영국, 대만, 한국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국가정보원에서 발표를 한번 했잖아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캐나다의 경우에는 SSIS의 기밀 보고서를 보면은 여기 캐나다 선거에도 개입됐다는 의혹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반공주의자 닉슨이 중국에 문을 열었듯이 부정선거 수혜자로 의심받는 정권이 공정선거를 활용할 때 가장 큰 신뢰를 얻는다. 그래서 이 대통령이 이미 승리했고 더 이상 선거 결과에 직접적 이어관계가 없는 거 아니냐. 검증 결과에 이상이 없음이 나오면 역사적 면죄부와 통합의 상징성을 동시에 얻게 된다. 자, 그래서 말이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선택할 길은 딱 두 가지. 선상 유지하는 거예요. 그대로 이제 그 의혹을 의혹대로 놓아놓은 거. 이거 정치적 부담이 끝없이 될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경로는 뭐냐? 대학. 검증을 주도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대통령이. 정면 돌파하라. 그래서 논쟁을 종주시켜서 통합의 리더십을 확보하라는 겁니다. 아주 정리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의심을 끌어낼 유일한 방법. 예, 이게 이제 지금까지 제가 말씀하신 대로 캐나다, 호주, 대만 이런 선거에 개입한 부정선거가 있는데, 자, 이 대통령이 앞에 나가서 정신 나간 소리, 이거 근거 없다 이런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제안들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 주도의 공개 검증을 해서 국민과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밝혀라는 겁니다. 예. 아주 정리가 잘 돼 있어요. 이건 아까 이제 말씀드린 얘기고, 예. 그래서 이거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선거 부정. 이런 통계는 여러분 보셨죠? 사전선거 투표율하고 본선거하고는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나고, 대수의 법칙에 완전히 위배가 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자, 선관위 전산 발표. 이게 19대 대선, 20대 대선, 21대, 22대 총선, 그 다음에 21대 이번 대선. 요렇게 지금 도표화 시키고 있어요. 아주 간단하게 금방 알아볼 수 있죠. 선관위 전산 발표 비율하고 실제 대비 사전투표 수의 증가. 예, 이렇게 차이가 나잖아요. 5%에서 11%까지 차이가 나고 있어요. 그리고 투표 의향을 보였던 유권자 중에서 실제로 사전투표 비율은 20%에서 41%까지 가고, 실제 투표한 대상자의 유권자 조사 통계를 보면 이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괴리 현상이 너무나 심각하다. 예, 이게 이제 말하자면 의혹이 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부정선거의 의혹. 자, 그리고요, 지금 장지현 박사가 지금 국회에서 열린 이 세미나에서 아주 강하게 지금 요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요.
그러면 요 장재현 박사의 지금 의견, 요 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다. 아주 뭐 격변을 아주 제 방송에도 여러 번 초대를 했었죠. 네. 서버권을 장재현 박사님한테 질문을 넘기겠습니다. 예, 국장님 좋은 말씀 드렸는데 고치에서 생명을 싸움하고 있습니다. 사전투표 이번에 유산 대선에서 사전투표 강남구민이 국장님 들어보십시오. 128,617명입니다. 128,617명이 정말로 강남구에 살면 강남 박사를 그냥 도장 먹고 강남구도가 죽겠다고 했습니다. 생명을 겁니다. 128,617명이 정말로 강남구에 사는 사람들이 아닌지 국장님 토론에서도 정말에도 국민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일단 마무리로 등만 받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이게 말이죠. 국회에서 있었던 이 사전투표 제도에 대한 그 세미나, 여기에서 이 장재현 박사가 열변을 토하는 장면이 발언이 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